2025년 12월 12일 기준 제 미국 주식 계좌 잔고는 약 6억 5,600만 원이고 지난 한 주간 총액은 약 2,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유튜브 시작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을 기록한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평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저는 하나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로 보유 종목 현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제 보유 종목들의 지난 한 주 주가 변동 현황입니다. 테슬라와 비트엑스를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는 보유 종목의 개별 악재 없이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은 한 주였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생각만큼 하락폭이 크지 않아서 추가 매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매수할 때 참고하는 공탐 지수도 점점 회복되는 추세여서 11월 21일 최저점 6을 찍은 뒤 지난 금요일 42까지 올라왔습니다. 극도의 공포 구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기는 지나간 것 같고 다시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만 적립식으로 매수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보유 종목 비중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TQQQ가 26%로 여전히 보유 종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알파벳 25%, 마이크로소프트가 17%입니다. 엔비디아와 엔비디아를 합쳐서 약 13%, 테슬라와 TSLL을 합쳐 약 8%입니다. 쏙3 6.4%, 비트엑스가 약 4%로 보유 종목 비중 현황은 저번 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유 종목 현황을 공개하는 이유는 따라서 사시라고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제 관심 분야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투자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드리기 위해 공개하는 겁니다. 투자 종목이나 분야는 스스로 찾으셔야 시장이 안 좋아도 우상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목은 스스로 발굴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주가에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내렸지만 내년에는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느린 속도의 금리 인하가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1950년대부터의 미국 금리 변동률입니다. 금리 하락기가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죠. 금리가 낮을 때는 예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은행으로 안 가고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 몰리면서 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주가와 비슷하게 금리 인상과 인하에도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를 급하게 내리면 결국 금리 인상 시기도 그만큼 빨리 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를 천천히 내리면서 금리 하락기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금리도 장기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우존스 100년 차트를 보시면 금리와 상관없이 미국 주식시장은 꾸준히 우상향해 왔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금리 변동과 같은 작은 이슈에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하고 단순하게 좋은 주식을 장기 보유하다 보면 결국 큰 수익으로 보답받는다는 단순한 원칙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환율도 매주 언급드리고 있는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올라서 1477원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환율 너무 높다고 미국 주식 매수를 망설이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량한 미국 주식을 분할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원화로 지급받는 우리 월급의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상향하는 자산을 달러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바로 미국 주식 장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계좌 인증할 때 보이는 계좌가 왜 두 개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이유는 절세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계좌를 한 개만 썼었는데요. 투자 기간이 길어지고 투자 성과가 점점 나기 시작하면서 계좌 규모가 5억이 넘는 시점이 오게 되었습니다. 절세를 위해 작년 12월 아내에게 5억이 조금 넘는 주식을 증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내 계좌와 제 계좌 두 개의 계좌를 운용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에 10년마다 6억씩 자산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미국 주식 양도세도 상당 부분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억을 주고 산 주식이 투자가 잘 되어 5억에 팔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제가 내야 할 세금은 양도차익 3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2억 9,750만원의 22%인 약 6,545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를 활용하여 제 주식 5억 모두를 아내에게 증여한다면 아내는 이 주식을 5억에 취득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한 푼도 없게 됩니다. 즉 6,500만 원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부부간 증여 잘 활용하셔서 양도소득세 조금이라도 절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5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가족 간 증여 후 1년 이내에 증여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 후 1년 이후에 매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산타랠리가 올지 내년 1월부터 증시가 반등할지에 대한 신문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전형적인 언론의 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자인 우리에게 증시가 12월부터 오를지 내년 1월부터 오를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5년, 10년 후에만 주가가 올라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언론의 소음에 흔들리면서 마음 졸이지 마시고 청개구리맨과 함께 단순하고 마음 편한 투자 꾸준히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조댓구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